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2부작 단막극 맹감독의 악플러입니다. 여기 뜨거운 열기로 코트를 달구는 프로농구팀 빅판다스가 있습니다. 1점 차이로 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승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한 방을 날리는데요. 뭐야 이거?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여기서 패스가 코트 밖으로 갑니다. 아웃바운드. 저 패스가 맹공 감독한테 가네요. 이 맹하게 선 남자의 이름은 맹공. 투바오도 외면할 경기력을 가진 만년 7위 빅판다스의 수장이죠. 그가 이렇게까지 극대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독 자리에서 아웃되기 직전이거든요. 플레이 봐라. 클러치에 맨날 제 가슴 대는 새끼가 주장이니 팀이 졌다위지. 아, 내 건 줄 알았다. 이 새끼가 샤야. 아니 플레이오프 가기 전에 경찰서 가게 생겼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진 상황인데요. 이참에 농구 때려치고 종목을 바꿔 격투기로. 잘들 하겠네. 불화를 키운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으니 바로 악성 댓글. 야, 강호승 은퇴 경기 잘 봤다. 다신 보지 말자. 이딴 어정쩡한 새끼가 프로라고? 돈 벌기 개쉽네. 이따위 말 때문에 시합에 지장 있는 사람. 경기력에 문제 있어 없어? 솔직히 신경 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만 해결되면 니들 다음 시합부터 질 일 없네. 악플은 내가 싹 다 끝장낼 테니까 다음 시합부터 정신 못 차리는 놈들은 각오해. 결국 맹감독은 선수들 멘탈 케어를 위해 악플러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맹감독의 팬에서 안티팬이 되어버린 사람부터 나요. 맞아요. 네. 너였어? 말도 안 되는 소설 쓴 게? 그러게 왜 배신해? 왜 저스트 버리고 빅판다스로 갔냐고. 승부 조작을 의심하는 사람까지. 너 진짜 또또 안 했어? 일부러 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상처만 남은 만남이 끝나고 구단에서는 감독님 이미지도 있고 몇 명만 본보기로 처벌하고 나머지는 선처하는 쪽으로. 그것이 너도 봤잖아. 그 선처 따위 필요 없는 놈들이라니까. 그리고 야, 내 이미지가 뭐 어떻길래? 내 이미지가 뭔데? 뭐야 도대체? 어? 고인물. 아니다. 썩은물? 뭐야 저 코끼리는? 아저씨, 나 선처해주라. 네가 그 맹꽁 멸종단? 이 고딩의 정체는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맹감독 최고 악플러 고아진입니다. 흰 셔츠? 지덥다고 선수 헷갈리게 자켓 벗은 거? 기본이 안 된 새끼. 저러니 맨날 무관이지. 아, 나 인성 밥 말아먹으니. 인성 냠냐? 맛있다. 아니 고딩이 아니고 초딩 아니야? 감당 못할 유치함에 말문이 막히는데요. 야 왔다 현아 왔어. 마침 택시도 왔습니다. 야, 이 택시입니다. 쟤좀 어떻게 좀 해. 치우든가 해. 가서 혈압 꼭 재보시고요. 기사님 수고해주세요. 뭐야? 치워지긴커녕 무임승차해버리는 화진. 선처해. 나 고3이야. 고3이 뭐? 미성년자면 죄 지어도 되냐? 악플 이렇게 막 써도 돼? 그거 상소문이거든? 어디다 갖다 붙여. 너 상소문 뜻도 모르지? 감독이 무능해서 팬이 가난한 거니까. 상소문 맞잖아. 7위팀 감독인데 본인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너 이 자식! 빨리 내려 당장! 내려! 고3한테 제대로 욱해버렸지만 맹감독은 어른답게 마음을 다잡는데요. 내가 올해도 플레이오프 못 가면 맹공이 아니라 맹꽁이다. 그러나 곧바로 맹공에서 맹꽁이 되게 생긴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네가 뭔데? 야 일로 와봐. 아니 이게 농구장이야 격투장이야. 빅판다스는요 같은 팀 선수들끼리 문제가 있는 거 새끼들이 진짜. 완전 콧가루 조직력이네요. 콧가루를 뭉치게 하려면 인절미가 필요한데 맹공 감독이 인절미 역할을 못 하나요? 경기에 진 걸로도 모자라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게 되는데요. 가뜩이나 심란하던 그때 빅판다스 한 팀 맞아? 뭐? 감독인 아저씨 눈에도 한 팀으로 안 보이나 보네. 이젠 면전에 두고 악플을 날리네. 내가 이기게 해줄게. 뭐?
내가 빅판다스 플레이오프 보낸다고. 대신 내가 아저씨한테 악플 쓴 거 선처해줘. 너 같은 악플로 애송이한테 내가 배울 게 있을 것 같니? 아저씨가 모르는 묘수를 가르쳐줄게. 나도 빅판다스가 플레이오프에 가길 바래. 진심으로. 벼랑 끝에 선 맹감독. 화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번 경기에 강호승 대신 김민우를, 박준혁 대신 유진기를 선발로 내보내. 김민우랑 유진기는 백업이야. 교체 선수. 김민우랑 유진기를 선발로 내보낸 게 묘수라니까. 그게 왜 묘수냐고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보라고 임마. 이유를 코트 안이 아니라 코트 밖에서 찾아봐.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결국 속는 셈 치고 선발 선수를 바꾼 채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깔끔한 슈팅부터 철벽 수비까지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바뀐다고? 유준기 선수의 운동 능력이 저 정도였나요? 대단합니다. 이번 시즌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팀을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이쯤 되면 맹감독도 악플러 화진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선수들한테 관심 좀 갖지 그랬어. 강우승이랑 박준영 얘기하는 거냐? 둘 사이를 미리 파악했으면 코트에서 격투기 하기 전에 막았을지도 모르지. 이제야 코트 밖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은 맹감독. 팀워크 상승을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딱 10분을 줄 테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라. 처음 빅판다스 왔을 때부터 선배랑 잘 맞춰가고 싶었어요. 내가 일부러 패스를 안 준 게 아니야. 못 준 거야. 박준혁,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잊어줘. 나도 다 잊을게. 두 선수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화해할 자리를 만드는가 하면 팀원들 SNS 염탐도 열심히 하는데요. 정엽이, 이상형이 카리나? 외국인인가? 머리 아파. 우승이가 중학교 때부터 신던 농구화 모델이 단종됐다. 이거 구할 방법 없나? 그리고 그의 노력은 또 한 번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빅판다스가 91대 89로 블루비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팀워크로 이룬 승리라고 볼 수 있죠. 인절미에 같이 끈끈한 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표까지 남은 경기는 단 하나. 맹감독은 화진에게 마지막 조언을 구하는데요. 아저씨는 늘 코트 안에 있어. 코트 밖이 아니야. 감독이 코트 밖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역할에 집중을 못하고 코트 안에 선수한테 감정을 이입하니까 경기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코트 안에 선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같이 고민해주는 감독. 나는 그런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해. 같이 고민해주는 감독. 과연 맹감독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 맞지? 아씨 맞네. 보우준 동생. 여기 왜 왔어? 또 내 앞길 막으러 왔어? 뭐야, 둘이 아는 사이였어? 야, 네가 드래프트 전에 구단이랑 감독들 찾아가서 헛소리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알아? 헛소리. 우리 형 너한테 맞아서 6개월 동안 무릎째야만 했어. 그게 내 탓이냐? 농구 좀 한다고 선배 가르치러 드는 거 재수 없어서 때렸다. 그만해라. 사실 화진에게 숨겼던 비밀이 있었죠. 바로 빅판다스 선수인 준혁에게 학폭을 당한 친형이 있다는 것.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맹감독은 혼란스러운데요. 너 형 아픈 게 박준혁 때문이었냐? 내가 그동안 왜 아저씨 옆에 붙어 있었을까? 박준혁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구단에 계속 알렸잖아. 과거 일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이 다 반성하고 사과했어. 사람 시켜서 병원 주인 게 사과야? 그게 무슨 준혁이가 분명히 사과했다고. 내일까지 박준혁 제명 안 하면 승부조작 폭로할 거야. 화진은 계획한 대로 복수를 시작하죠. 선발 김민호, 유진기, 김민재, 최정엽, 체스. 변동 없지? 이대로 간다. 남들은 모르지. 이게 악플러랑 주고받은 건지 승부조작 브로커랑 주고받은 건지. 너 중요한 경기에 주전 빼고 교체 선수 선발로 넣어서 고의 패배하려다 실패한 걸로 보일 수도 있겠네. 꼼짝없이 승부 조작으로 몰리게 된 상황. 맹감독은 고민 끝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형제 앞에 학폭가이자 준혁을 데리고 온 건데요. 아저씨 미쳤어? 박준혁이랑 여길 와? 사과하러 왔어. 필요할 때 하는 게 사과야?
그러나 준혁의 표정에서 씻을 수 없는 후회를 발견하고 박준혁. 우진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너를 싫어하고 괴롭힌 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화진아, 용서해줘도 되겠어? 그렇게 화진은 용서와 함께 복수의 짐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전의 날. 오늘 밤 이 경기로 플레이오프에 갈 마지막 한 팀이 결정됩니다. 경기는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는데요. 감독님, 우승 상태가 안 좋은데 교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코트 안에 선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같이 고민해주는 감독. 나는 그런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해. 맹 감독은 화진의 마지막 묘수를 떠올리죠. 강우승, 내가 왜 너한테 계속 기회를 주는지 알아? 나 네 패스 좋아한다. 같은 시대 태어났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자신 있게 슛 쏴. 난 널 믿는다. 네, 감독님. 그리고 맹 감독의 말에 따라 1초를 남긴 시점에서 자신 있게 슛을 날립니다. 왼손은 거들뿐. 감독부터 선수까지 완벽한 팀워크를 되찾은 그들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성장의 가치를 담아낸 스포츠 코미디 드라마 맹 감독의 악플러였습니다. 지난해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이죠. 이 맹 감독의 악플러는 농구팀 빅판다스의 반등을 위해서 두 주인공이 공조하는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그려냈는데요. 스포츠 코미디라는 장르의 특성상 응원과 성장 그리고 웃음이 중요했을 텐데요. 다들 어떻게 시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갈등 요소 중에 하나가 KBL의 제도 때문인데 우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스폰서비를 우승팀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에서는 우승을 원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승을 원하지 않는 스포츠팀이라는 것은 사실은 스포츠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현실과 본질이 어긋나는 상황을 그게 갈등 요소로 잘 살렸고 하지만 어떤 한계도 명확하게 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무래도 회차가 짧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드라마적인 면에서 보면 서사가 잘 진행되다가 후반부에 너무 쉽게 풀려나간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맹 감독이 악플을 받게 된 많은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승부조작과 관련된 루머가 있었는데 후반부에 다시 한번 승부조작 루머에 휘말리게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나는 떳떳하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서 끝났다는 거죠. 드라마에서는 사실은 갈등이 일어나면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약간 미진한 감정을 남기면서 드라마가 마무리됐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KBL 팬들이 다큐멘터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게 자료조사를 했지만 근데 이것이 드라마의 서사의 완결성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스포츠물이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위주로 주로 이제 선수와 경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펼치는데 이 작품에서는 감독과 그 비판적 팬의 관계성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좀 차별화된 전개고 단막극의 어떤 실험성이라는 데에서 굉장히 좋은 그 시도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단막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인 어떤 메시지를 간결한 서사 구조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어떤 메시지를 구현하는 거는 또 탁월했다고 봐요. 가령 이제 갈등의 상징인 악플과 팀 스포츠의 대표격인 그 농구를 결합을 시켜서 또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코미디 장르이기 때문에 갈등을 이제 조금 더 쉽게 풀어간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중심 소재인 악플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폭력성과 폐해가 널리 알려진 소재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소통의 어떤 계기가 되는 그 한 과정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코믹 터치와 맞물려서 악플의 폐해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다룬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은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 MBC에서 이제 30여 년 만에 스포츠 드라마를 이제 선보였죠. 마지막 승부에 이어서. 중요한 순간마다 이 드라마 안에서도 마지막 승부의 OST가 재생이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스포츠 드라마 특유의 에너지가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 MBC의 드라마의 유산을 잘 계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극본을 쓴 김담 작가가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프로농구의 오랜 팬이다 보니까 KBL에 대한 애정이 되게 곳곳에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한국 농구의 전설적인 플레이어들이 드라마 안에서 좀 등장을 했었죠. 뭐 양동근 전 선수나 뭐 조성민 전 선수, 우주영 전 선수 같은 경우가 상대편 감독이나 코치로 등장을 했는데 이런 드라마에서 실제 인물들이 등장했을 때 나오는 이제 어색한 연기 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대사들이 또한 또 추억을 불러일으키면서 농구 드라마의 재미를 살려주기도 했어요. 또 이 밖에도 선수와 팬의 관계나 뭐 감독과 구단의 입장 차이 이런 묘사에서도 농구에 대한 제작진이 애정이 넘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흥미있는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맹 감독의 악플러는 감독과 악플러가 머리를 맞대고 선수들의 갈등부터 소통 전략 또 구단 운영의 문제까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서들 말씀하신 것처럼 단막극의 분량이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이게 매력일 수도 있는 게요. 짧은 시간 안에 명확한 메시지를 담아내는 건 단막극만의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드라마에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잘 드러난 장면을 어떻게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특히 이제 눈여겨본 장면은 2부에서 맹 감독이 화진의 조언에 따라서 이제 소위 백업 선수라고 불리는 그 김민우와 유진기를 선발로 내보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팀의 주축 선수인 강우승과 박준혁이 바로 직전 경기에서 좀 싸워서 팀워크를 해친 최악의 경기를 했기 때문에 백업 선수인 김민우와 유진기를 이제 선발로 내보내게 됩니다. 주전 선수의 빛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선발로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경기에 나가서도 그동안 숨겨져 왔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를 해요. 그 스포츠물의 묘미인 언더독 서사의 어떤 쾌감이 터지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소위 이제 복붙 라인업이라고 하거든요. 복사해서 붙여넣는다. 그야말로 맨날 똑같은 그러니까 쓰는 주전 선수들만 계속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스포츠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에피소드를 보고 이제 스포츠에 애정을 가진 팬들이라면 조금 더 몰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성희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맹공과 이제 화진의 관계에서 이제 맹공이 화진에게 영향을 받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 또 반대로 이제 화진이 이제 맹공에게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화진이 그가 이제 맹공을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자기 본인이 맹공을 좀 그렇게 미워했었던 이유이기도 한 형 우진에게 그 인정하고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나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몰랐었어. 저는 이게 이 드라마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소통에 반대가 있다면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오해라는 것이 몰라서 벌어진다기보다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해서 벌어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되게 잘 보여줬고 화진 같은 경우도 이제 맹공의 감독실에 있는 보도판을 보고서 되게 존술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려 하자면 안 보이죠. 그런 부분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결국 소통을 통한 오해가 풀리고 화해하게 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축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풀리는 과정이 2부작이다 보니까 스피디하긴 한데 너무 이제 빠르게 진전되다 보니까는 이 감정선을 우리가 좀 이입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개인적 고뇌 같은 건 되게 짧고 잘못했네 내가 바로 고쳐야지라고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갈등 해소의 카타르시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회 그 화진의 도움을 받아서 우승과 준혁을 화해시키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미션 자체가 서로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하는 건데 서로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알고 있었어요. 나의 입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 이해가 드러나지 않고 이해가 가려진 상태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것이 팀워크의 위기로 이어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 짧은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이것이 빅판다스가 갖고 있는 전체 문제와 연결되면서 어떤 메시지가 잘 펼쳐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겪는 갈등이라는 것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속성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릭터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퇴출 위기에 놓인 프로농구 감독 맹공과 그의 악플러 겸 조언자인 고화진을 중심으로 극은 전개가 됩니다. 여기에 팀워크가 부족한 빅판다스 선수들과 아픈 상처가 있는 화진의 형까지 이 짧은 분량으로 몰입감을 만들려면 이런 캐릭터들의 성격과 역할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드러났어야 될 텐데요. 이 부분 인물평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간 이 맹공이 여러 사람과 맺는 관계 중에서도 백 코치와의 조합이 인상적이었어요. 뭐 선수들의 컨디션을 파악하고 있어서 맹 감독이 물어보면 오늘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있던데요. 또한 이제 백 코치는 맹 감독이 화를 낼 때마다 말리고 그리고 악플을 모니터링하고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어떤 코믹한 분위기도 맹 감독과 백 코치가 갖고 있는 관계성에서 우러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가령 마지막에 이제 맹 감독이 선수를 위해서 표 있다고 살짝 흘려봐. 정엽이 오늘 게임 잘하면 감독님이 선물로 줄지도 모른다고. 저도 주시면 안 됩니까? 어떤 그런 코믹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백코치의 역할이에요. 사실 이런 걸 보면 드라마에는 중요한 인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조역도 필요하고 이 조역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드라마의 팀워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인물이 백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핵심 조합인 맹공과 화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특히 제가 인상적으로 본 장면은 두 사람이 이제 텅 빈 코트에서 좀 진심 어린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맹공 감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코트 안에 있는 선수들의 지나치게 이입을 해서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수들을 이해하고 고민을 같이 풀어주면서 해결해 나간다면 좋은 감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조언까지 화진이 남겨줬어요. 코트 안에 선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같이 고민해주는 감독. 나는 그런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해. 같이 고민해주는 감독. 그런 진심 어린 조언에 이제 그 맹공 감독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됐고 둘의 교감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빅판다스 주장이자 포인트 가드인 강우승 캐릭터가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여기서 강우승 캐릭터가 패스가 되게 좋은 가드인데 슛이 없다라는 설정이에요. 슛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슛이라는 선택지를 제거하고 수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패스를 막을 수가 있죠. 그럼 패스가 안 되면 패스가 꼬이고 그럼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럼 잘하던 패스도 못하고 그럼 악순환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해야 하는 포워드인 준혁과 오해를 빚게 되고 그러니까 맞으면 서로 오해를 빚게 되는 설정이 강우승이라고 하는 선수의 어떤 특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혈전에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준혁과 오해를 풀게 될 때도 결국에는 좋은 패스를 받아야 득점원도 슛을 성공할 수 있다. 준 패스를 득점을 해야 가드도 그것이 어시스트로 정립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둘 가드와 포워드 간의 관계성 같은 것들을 스토리에 잘 녹여내면서 저는 어떤 농구 드라마로서의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막극 제작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단막극은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만큼 더 많이 만나볼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을 텐데요. 이런 단막극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단막극 장르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은 조금 더 빠른 호흡의 어떤 서사를 섭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막극을 60분짜리도 기획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분짜리 30분짜리 뭐 숏폼이 됐던 미드폼이 됐던 짧은 형태로 기획을 해서 그것을 어떤 제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공개 형식으로 1, 2부는 먼저 풀고 본방을 보면 결말을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형식을 만들고 이 새로운 형식에 맞는 서사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주제면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맹 감독의 악플러처럼 특정 주제에 집중하는 드라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리즈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MBC에서는 벌써 이런 시도가 있었죠. 단막극으로 SF8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만들어서 동영상 플랫폼인 웨이버와 협업을 해서 SF 주제인 단막극을 내보내는 그런 시리즈를 만들었었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지금도 뭐 예를 들어 스포츠, 뭐 혹은 뭐 요리, 그다음에 혹은 뭐 지역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주제를 만들어서 옴니버스 단막극을 편성을 하거나 특정 이야기를 다른 제작진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시리즈로 묶는다면은 단막극이지만 주제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속극적인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기대 시청을 할 수도 있고 팬덤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방식들이 다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막극이라는 형태를 너무 하나에 어떤 국한하고 있지 않나. 다른 어떤 서사적인 형식을 실험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KBS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스페셜 꾸준히 운영하면서 올해는 무려 12편의 로맨스 단막극을 만들겠다라고 제작 발표를 했고요. TVN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꾸준히 오프닝이라는 단막극을 운영했거든요. 근데 MBC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편수가 모자라죠. 하지만 이제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이제 연이어 선보이면서 이 단막극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는 충실하게 구축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맹 감독의 악플러 이제 방영
결정 소식이 전해졌을 때 드라마 커뮤니티나 SNS에서 드라마 팬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돈가스가 싫어요나 멧돼지 사냥을 재밌게 봤으니까 이번에도 보겠다 기대된다라는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 공모전이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제작 텀이 길어지는 것이 아쉬운 것이죠. 일단은 수상작 위주로 기본적으로 제작을 하되 MBC 내에 좀 다른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개발을 독려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요. MBC 내 드라마 PD들의 극본이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이제 단막극으로 넓혀서 지원을 하다 보면 단막극 브랜드도 강화되고 또 나아가서 MBC 드라마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스포츠 드라마 얘기니까 이제 스포츠로 제가 비유를 좀 해볼게요. 이제 지금 당장 좀 성적은 안 나오더라도 유망주 육성하고 샐러리 캡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몇 시즌 뒤에 굉장히 안정적인 강팀을 만드는 어떤 리빌딩 전략이 있는데 단막극 시장은 본질적으로 리빌딩을 위해서 존재했었고 또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뭐 웬 감독의 악플러를 쓴 김남 작가처럼 좋은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내부 PD가 경험을 쌓게 해주고 배우도 유망한 신인 배우들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그것이 이제 어떤 좀 리빌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빌딩을 했는데 그걸 이제 회수를 해야죠.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위인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뭐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양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 10회 정도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또 그래야지 소위 드라마 덕후들, 단막극의 덕후들은 분명히 아직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계획 시청을 해서 이런 흥미로운 작품이 있었다. 저 PD가 뭔가 어떤 뾰족함이 있다라는 걸 느낄 때 또 그런 PD들이나 이런 작가들이 또 성장할 기회가 생기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대전략 하에서의 좀 그 단막극 육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품은 단막극들이 앞으로 더 자주,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자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